자, 여러분들 이제 그 두 번째 그건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진도를 다 나갔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죠. 네, 시험이기 때문에 새로 뭘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는 않고 제가 한번 훑어주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에 들어간 거. 자, 시험 범위는 다시 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시험 범위는 책으로 쳤을 때 그 여러분들 7장 있었죠? 그 마케팅 관리. 거기서 마케팅 믹스 전략부터 해서 7장 뒷부분 마케팅 믹스, 의료 서비스 마케팅 확장 거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무 관리 제가 안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의 사람 관리 우리 이제 마무리했었던 거 그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돈과 자산 관리 안 들어가고, 중요하죠. 11장 물적 자원 관리 들어가고, 정보 관리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 관리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관계 관리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14장 병원 경영 혁신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좀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7장에서 PPT로 안 하죠. 이제 제가 책을 보고 이제 중요한 것만 좀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책에 보시면 STP까지 했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는 거는 4P, 그래서 P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죠. 4개의 P가 있는데 P 중에 첫 번째는 상품, 프로덕트, 두 번째 프라이스, 뭐 프로모션, 플레이스. 그래서 상품, 가격, 촉진, 유통. 그래서 한국어하고 영어 뜻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시면은 핵심 상품하고 보조 서비스가 등장하죠. 그래서 핵심 상품, 핵심 서비스가 뭔지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뭐 치과에서 뭐 핵심 상품 뭐냐, 환자들의 이제 썩은 이를 뽑는지 뭐 이렇게 치주 질환이든지 뭐 이런 거를 고통 없이 치료하는 게 뭐 핵심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하는 어떤 핵심 서비스가 있단 말이에요. 뭐 피부과의 핵심 서비스는 뭐예요? 환자들의 피부를 뭐 깨끗하게 해주고 맑게 해주는 거. 성형외과는 어떻습니까? 환자들이 원하는 어떠한 외형을 갖게 해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핵심 서비스죠. 그래서 핵심 서비스하고 보조 서비스를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의료 서비스 상품의 상품의 수명 주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가격 전략, 뭐 유통 전략, 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가격 전략, 유통 전략을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은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짜는 전략들이 가격이죠. 예를 들자면은 그 다른 그 기업들보다 뭐 가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특별한 가격대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 기간에 특정 가격대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격 전략이에요. 유통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유통망을 짧게 해갖고 수익을 높인다든지, 유통을 온라인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게 유통 전략이겠죠. 자, 이런 것들 유통 전략 얘기했었고, 뭐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의료 서비스 접근 전략에서 뭐 물리적, 시간적, 정보적 접근 있죠. 요거는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뭐 촉진 전략으로 했을 때 프로모션에서는 광고가 있다, PR이라고 하는 판매 촉진이 있다, 뭐 인적 판매, 사람이 직접 하는 인적 판매가 있다, 뭐 홍보, 뭐 PR이었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경영이라는 거에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왔고, 브랜드 자산이라는 게 나와요. 브랜드 이퀴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 이퀴티라는 게 뭔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자산의 관리 뭐 이런 거 쭉 했었죠. 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마케팅은 뭐 그렇게 우리가 하질 않았으니까 넘어가고, 인터넷 마케팅은 제가 시험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에 CRM 반드시 알아두세요. 약자도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은 약자고 한국어 다 알아두시면 돼요. CRM이라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 뭐 매니지먼트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그것의 약자로서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그러면 CRM이 왜 중요한지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CRM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신규 고객을
빨아들인다 그래야 되냐,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기존 고객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 고객 관계 관리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신규 고객이 아니라 기존 고객이에요. 기존 고객을 계속 우리의 충성도 있는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더라. 그게 고객 관계 관리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CRM이고 그 내용을 잘 읽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CRM은 잘 봐두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업무관리는 안 나온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었던 게 사람 관리 내용이었잖아요. 사람 관리는 이제 오늘 앞에서 제가 쭉 집어드렸으니까 뭐 굳이 다시 한번 안 집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과 자산 관리 뺐고, 재무 쪽이라 좀 제외시켰고, 물적 자원 관리 등장하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 물적 자원 관리에서 꽤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물류 관리 개념 뭐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어 있고, 여기서 핵심,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병원 물류 관리의 특징이에요. 물류 관리 중에서도 병원 물류 관리가 좀 더 독특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품종 그 소량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품종이 많고 소량으로 주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문하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단가를 낮추기가 어렵다라는 게 가장 핵심 개념이에요. 왜냐면 원체 많고 품목들이 몇천 가지를 쓰니까 품목이 많은 데다가 그것을 엄청나게 많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몇 톤씩 뭐 몇백 킬로씩 이렇게 갖고 와라 몇백 박스 이게 아니라 뭐 한 2,000개 품목을 뭐 자질구레하게 사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는 포장과 유통 및 보관 온도 등, 그러니까 별도의 안전 사항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무슨 냉동이면 냉동에만 두면 되고, 냉장 보관이면 냉장 보관만 하면 되고 하지만 병원에서 쓰는 물건들은 냉장, 실온, 냉동, 무슨 특수한 어떠한 그 장치에다 보관을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향정신성 약품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보관 방법이라든지 보관해야 되는지 장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품으로 필요하는 사람과 부서가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물품 중앙 창고냐,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소규모 창고를 사용할 것이냐, 수요 발생이 불확실한데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재고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필수 재고를 쌓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설명에 대해서 했었고, 물품의 재사용 및 폐기 시에도 오염을 위해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고 아실 테고, 그리고 물품의 이동 및 뭐 세척, 조립, 멸균 등에도 어떠한 전문성이 필요한다.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떠한 그 신고제로 인한 받든지 허가제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더라. 자, 구매 관리라는 것의 개념의 핵심 개념은 이제 구매라는 게 단순하게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굉장히 이제 경영의 최전방 앞에 서서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그런 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매 관리 개념 이런 거 잘 봐두시고, 구매 관리의 기능, 왜 구매 기능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능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구매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병원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매 기능은 경영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매 본래의 업무는 구매 요구서를 접수하기 훨씬 이전부터 한다. 뭐 전문 요원에 의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 거 슈퍼에서 사는 게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다. 부서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훈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관리 기본 원칙이라 해서 쭉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구매 쪽은 아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의 구매 관리 특징들이 있죠. 자, 보시면 약품 또는 진료제를 포함해서 물품의 대체성이 높다 그랬었죠. 가직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약품이다. 약품은 대체품이 많은 물품 가운데 하나로 소화제만 하더라도 수십여 종의 약품이 유통되고 있다. 동일한 병원에서 의사에 따라 처방하는 약제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 얘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병원의 특징이다. 약은 원래는 세 가지가 있죠. 원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약을 표현할 때는 뭐가 있냐면 성분명이라는 게 있고, 상품명이라는 게 있고, 화학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화학식명은 안 써요. 일반적으로 화학식명은 약대나 학교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H2O 같은 게 화학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안 쓰고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성분명 아니면은 그 상품명을 쓰는데, 여기서
약품 또는 진료제를 포함해서 물품의 대체성이 높다. 약품이 소화제만 해도 수십 가지다라는 건 뭐냐면은 소화제의 성분이 한 가지여도 만드는 회사가 수십 개의 회사에서 만들면 수십 개의 상품이 등장을 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화제의 성분이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있지만 뭐 수백 개, 수천 가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다양한 상품이 등장한다,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 의사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다른 약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분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한국은 성분이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면 다른 약으로 봐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이거 설명하니까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물품의 선정에 있어 의료진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가 아니라 의료진이 보통 거의 개입을 하죠. 의사에서 말하는 의료진은 거의 대부분이, 물론 이제 간호부서에서 쓰는 장비들은 간호사들이 이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의사들이 개입을 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물품이므로 제품의 질이 우선적으로 한다. 가격보다 정부 정책에 의해 거래 가격을 통제받는다. 그렇죠. 정부에서 수가라는 거를 보험 수가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얘기고, 구매 물품은 또 나오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종류는 많은데 작게 생산한다. 그래서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잘 봐두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6천여 가지가 넘는다. 엄청 많이 써요. 이거 되게 골치 아파요, 실제로. 약품 약제 부서에서만 해도 쓰는 게 지금은 오래돼서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작은 병원들도 한 500종 가까이는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 썼냐? 나도 한 5, 600종은 썼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기 때문에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병원 구매 관리의 환경의 변화 쪽 보시면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구매 관리에 관한 변화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 방식은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수의계약, 입찰, 입찰 중에서 일반 경쟁 입찰이 뭔지, 제한 경쟁 입찰이 뭔지 잘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수의계약은 아는 사람하고 계약하는 것. 수의계약이 무조건 어떠한 비리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수의계약 같은 거의 장점은 뭡니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게 최대 장점인 것이고, 알던 사람들하고 거래하고 신뢰도가 바탕이 돼서 전자상거래 이런 거 있었고요. 병원의 이제 구매 절차 보시면은 각 부서에서 요거 구매 절차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 구매 파트는 아주 중요해요. 병원에 관련된 어떤 경영에 있어서, 경영에다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쉽게 하면은 병원에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손을 댄, 그러니까 뭐랄까 직접적으로 이제 그 경영에 아주 중요한 파트로서 손을 댈 수 있는 게 이제 구매 쪽이에요. 왜냐면은 가격이라는 게 이제 병원은 정해져 있고 호객 행위 자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일 수밖에 없겠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여기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시장을 분석해서 어떠한 상대방 대상으로 경쟁 전략을 짜야 되는데 무한한 경쟁 전략을 짤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격 전략도 짤 수 없고 뭐 프로덕트 전략 자체 뭐 어떻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매 절차 쪽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 경쟁력 이제 뭐라 해야 되냐, 그 차별성하고 제품 차별화하고 가격 차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격이 아니라 이제 그 뭡니까, 들어오는 원가를 낮춰주는 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병원의 구매 절차 보시면 이 순서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각 부서에서 물품 구매를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요. 어디다가? 구매 부서한테. 해서 두 개 다 보셔야 돼요.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왼쪽에 써 있는 부서명하고 하는 일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부서에서 구매 물품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시장을 조사해요. 어디가 질이 좋고 싸게 파는지. 그 다음에 공급 업체를 결정을 하죠.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결정을 해요. 그래서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 공급업체라는 거는 제약회사를 뜻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도매상을 뜻해요. 병원에서는 이 공급업체가. 물론 제약회사하고 직접 대형 병원,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들은 직접적 계약을 맺는 데들 맺겠죠. 맞는 데도 많이 있지만 상급 종합병원만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은 의원이나 작은 병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2차 의료기관들도 있고 이런 데들은 보통 누구랑 계약을 맺냐면은 그 약품 파는 회사가 있어요. 약품 도매상이요. 홀세일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공급 업체라 그러는데 그 업체랑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 공급 업체 이름 자체를. 뭐 무슨 뭐 있어야 많이 실제 필드에 나가 보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은 이 계약을 맺어갖고 그러면 그쪽에서 약을 구해오겠죠. 그러면 그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후불제예요. 약이 들어오잖아요. 약이 들어오면은 검수부서에서 입고미 검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매부서 및 뭐 약제과 뭐 각과에서 나와서 작은 데는 검수부서가 따로 있지 않아요. 작은 병원들은 이제 각각의 인력들이 파견돼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검수라는 걸 합니다. 검수는 제가 얘기했죠. 양이 정확히 들어왔는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이니 제품의 양과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거의 정확히 들어오죠.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주사제가 들어오는데 앰플로 들어왔냐 아니면 바이알로 들어왔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앰플하고 바이알은 그 여러분들 주사 보면은 그 이렇게 유리 같은 거 톡 따서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총알처럼 생긴 주사 약품이 있고 이렇게 밋밋하게 생긴 게 있어요. 입구가 이렇게 평평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바이아린이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똑같은 거여도 다른 모양들이 있어요. 다른 게. 그러면 그런 게 이제 헷갈리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많단 말이야. 물건이 그냥 한 개가 아니라 새우깡에서 봉지 하나가 아니라 동일한 제품, 동일한 상품이어도 포장 단위에 따라서 달라요.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냐. 그래서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더 중요한 거는 유통기한. 그러니까 유통기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통기간이 긴 걸 원하고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없어진 거 빨리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통기한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자 이렇게 돼서 검수가 해서 오케이가 됐다. 그러면은 재무부서에서 물품 대급이 지급이 돼요. 그 다음에 돈이 지급이 돼요. 이거 굉장히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물품 출고가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입고 및 검수 보시면 검수 업무는 수량, 규격도 나와 있죠. 유효기간 등의 세심한 부분까지 질과 양에 대한 점검을 한다. 진짜로 이렇게 해요. 예.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까는 게 아니라 박스만 하나 딱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규격인지 아니면 유통기한은 우리가 하는지 실제로 되게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관리 이야기를 했었죠. 자, 재고자산 관리 같은 경우는 잘 읽어보세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재고자산 관리의 중요성 보시면은 뭐왜 필요하냐. 적정 수준의 재고자산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수요 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중요하다. 뭐 쭉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는 물품 청구 및 공급 방법에서 정량 복충법이 뭔지 뭐 무재고 시스템이 뭔지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량 보충법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카트 시스템이라고 한다. 요거는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재고조사 같은 거 좀 얘기했었고 이것도 잘 봐두시고 그리고 재고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거 단어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구입비가 무엇을 뜻하는 거지? 구입비는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구매하는 비용이겠죠. 이게 구입비란 말이야. 구입비 같은 거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다음에 발주비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한 번 구입할 때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무하고 주민처리비, 검사 및 창고 적재비, 그러니까 일하면서 들어가는 돈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주 살수록 발주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내가 100병을 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할까요? 뭐 니트로글리세 지금이야 떠오르네. 내가 그 협심증 혓바닥 밑에 눈 약이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인데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것을 살려 그래요. 살려는데 100병을 살 거야. 근데 이걸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재고로 항상 뭐 3개 정도, 3병 정도 조그만한 병이거든요. 그거로 항상 준비해 놓는다라고 칩시다. 그럼 니트로글리세린은 3개인데 1년에 뭐 할 때 한 번에 10개를 사면은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덜 들어가요? 발주비가 덜 들어가죠. 이가 쉽게 하면은 한 번에 10개 발주비가 10,000원이라고 쳐봐요.
10개를 살 거야. 1년에 쓸 거를. 한 번만 딱 발주해. 한 번에 10개를 한 번에 사버려. 그러면 얼마예요? 구입비가 만약에 10만 원이면은 10만 원 플러스 발주비 만 원에서 11만 원이 들어가. 그런데 1년에 10개를 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3번에 나눠서 만약에 발주를 하겠다. 그래서 동일하게 만약에 10개를 샀다. 그러면 3번 하면은 2번 더 하니까 2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제 발주비라는 게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발주비는 일을 한 번 딱 구매하려고 움직일 때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자주 구매하면 되지 않아요? 말은 그래요. 그런데 발주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매번 편하게 자주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해야 돼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한 번에 많이 사고 재고 쌓이면 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선을 잘 지켜야 된다. 자, 재고 유지비라는 거는 이것도 잘 알아보셔야 되면 일정 수준의 재고품을 보유하고 유지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죠. 이걸 재고 유지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놓지 않으면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수도 있는 기회 비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은 약을 뭐 100박스를 사놨다. 그게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 창고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이자도 안 나오는 1,000만 원이. 근데 이게 많으면은 이게 큰 돈이거든. 그러면 이걸 딴 데다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요런 걸 이제 재고 유지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재고를 제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서. 자, 그다음에 초과 재고비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초과 재고비라는 건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요가 끝난 후 재고로 남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쉽게 해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걸 초과 재고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통기한이 보통은 다 지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다 유통기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저기 그 검수를 할 때 유통기한에 예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초과 재고비를 줄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초과 재고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부족 재고비는 이제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병원에 재고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진료를 못 본다든지 해서 나오는 기회비용에 대한 어떠한 그 손해 이런 게 이제 부족 재고비다. 병원 재고 관리 문제 쭉 그다음 거 읽어보시면 되면 이제 되고 이 물품 관리는 잘 읽어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 정보 관리는 뭐 됐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 시간에 하니까 노사 관계도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병원에서의 경영혁신. 그래서 뭐 경영혁신 개념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하면은 뭐 혁신 쭉 얘기하는데 이거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보실 건 다운사이징이라는 게 뭔지 잘 알아두시고 찝어드리면 다운사이징 한번 읽어보시고 리엔지니어링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벤치마킹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뭔지 그리고 고객 만족 경험 요게 뭐예요? CS 경영이라고 해서 CS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비슷한 게 뭐예요? CRM이라고 앞에 있었죠.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 그렇죠. 고객 만족 경영과 관계 관리는 틀려요. CRM, CSM 틀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웃소싱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CS는 고객이 왜 만족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잘 알아두시면 되고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웃소싱이라는 것도 왜 아웃소싱이 필요한지 장단점. 아웃소싱은 별 볼 일 없는 거를 외부에다 맡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다? 핵심 업무에다 집중하기 위해서 비핵심 업무를 외부에다가 맡긴다. 이게 아웃소싱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구성원들의 저항이니 뭐 이런 거는 안 나와요. 뭐 이거는 그 당연한 거고 뭐 메이오 클리닉이 어쩌니 저쩌니 뭐 파워프레딩 관자 이런 거는 안 나오니까 이런 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 책이 뭐 대부분이 다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중간에 안 했었던 것들은 우리가 수업으로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예요. 원무 관리는 제 수업이 있고 그런 다음에 뭐 저기 회계 관리는 이준 교수님 수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기 그 IT 쪽 관련된 건 아마 박주 교수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넘어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기말고사를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제 얘기할 게, 기말고사 때 반드시 오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이제 빠진 학생들 뒤늦게 재시험 봤었는데 당연히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성적에서. 예. 그러니까 반드시 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컴퓨터로 볼 거기 때문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오세요. 아이디 패스워드 몰라서 막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해가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소리야. 그러면 아니면은 저장해 놓고서 그냥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하고 써와 갖고 로그인을 잘 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성적은 아마 자동 계산이 돼서 월요일 날 아마 12시 이후에부터 노출되게 제가 해놨을 겁니다. 이제 왜냐면 바로 노출시키면은 막 나가갖고 또 막 시끄럽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 몇 시간 있다가 노출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염두해 두는 게, 제가 12월 10일까지라고 했었던 과제 있죠. 그거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예, 그거 제출해 주셔야지만 그쪽 관련된 성적을 제가 줄 수 있기 때문에 해 주시면 되고, 출석은 네, 자동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성적은 다 클리어하게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출석 점수, 그리고 과제 점수는 거의 감점 없이 제가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과제만 잘 제출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 성적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혹 가닥 이제 그 성적에 따라서 85점 전후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떤 상황을 보고 조정을 하는 건데 거의 이제 그게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코로나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지금 21학번 아마 휴학 안 하고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20학번인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학교 생활도 안 하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제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질 못하는데 얼굴을, 안타까운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고, 요걸 마무리해서 잘 마무리되고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여기서 마치고, 참, 그리고 16주차 때께 무슨 수업을 1시간짜리가 있대는데 그걸 제가 15주차에 일단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건데 학교에서 올려라고 해서 올리니까 들을 사람들은 듣고, 일단은 출석을 하세요. 그래도 그거를 그래야지 출석 체크는 하니까 연결은 시켜두세요. 켜놓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시험 때 만나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